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취득세 세율 관련해서 지문 문제 보셔야 되는데 전체 그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산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과세 표준 먼저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액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의 문제가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세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국외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접 비용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범주에 제외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 보부 할비 해서 판매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용 비용, 그 다음에 보상 비용,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 아닌 자가 일시불로 내서, 이 법인 아닌 자가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그리고 마지막 중개 보수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될 게, 간주 취득 중에서, 과점 주주 관련한 과세 표준도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율이라고 해서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지문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2.8%, 유상승계 취득은 1, 2, 3, 4에서 주택은 1%, 2%, 3%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에서 유상승계 취득, 실제 문제 구성할 때 교환,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무상승계 취득, 상속, 농지는 2.3%가 되게 될 것이고 농지 외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은 2.8%, 비영리법인이 상속 외의 원인으로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공유물 분할 등은 2.3%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례라고 해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에서 환상의 분분이라고 해서 내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그림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 즉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라 해서 최지과라고 해서 이 중에 두 가지 지목 변경하고 과점 주주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간주 취득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8% 하는 것이 별골 고고고에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특례 플러스 8% 이런 것들은 큰 주제는 안 됐고요. 자,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박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주택은 6억, 그 다음에 9억 이렇게 해서 총 3개 구간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1000분의 11%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두 번째 박스.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서 지방세 공통적인 요소가 이거죠. 그래서 바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율의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넘어가셨어요. 이제 관련 기출 문제로 5문제가 표준세율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에서 상속은 이제 농지는 2.3%였었고요. 농지 외 부동산은 바로 2.8% 가져서 기억번은 오른편, 니은번 합유물, 총유물 등의 분할해서 표준세율은 2.3%. 자, 디귿번 원시취득 2.8%고요. 그 다음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은 2.8% 전부가 다 오른편으로 구성한 사례 26회 때 이런 문제 있었고요. 2번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시취득 2.8% 해서 1000분의 28 오른편. 2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라고 해서
자, 상속은 2.3에 2.8이었으니까 오른편.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2.8%.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이라고 해서 자, 4%죠. 그래서 앞에서 유상승계 취득은 주택은 1, 2, 3%. 그 다음에 농지의 유상승계 취득은 3%. 농지 외 토지, 농지 외 부동산은 4%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5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합유물, 총유물 등의 분할해서 1000분의 23에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 유상계약의 대표감, 매매구역 같이 이제 준용하게 되는 게 교환계약 이런 내용들 나왔었죠.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교환계약은 자 낙성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유상계약이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이슈가 교환계약에 있어서 보충금 지급 약정을 하게 되면 그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환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이런 게 이제 민법에서 이슈가 됐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자 의미 자체가 유상계약의 의미. 그래서 농지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 바로 3%에서 1000분의 30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방세법상 공유농지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고르시오. 그래서 2.3%에서 자,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 그냥 멀뚱멀뚱 봐서는 안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는 패턴. 자, 5번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자, 취득세 표준세율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건물의 취득에서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자, 농지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2.3%였었고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의 취득은 2.8%를 적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환상의 분분, 요거랑 이제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2.8%를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이요. 뒤에 사회복지법인이 취득을 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2.8%.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는 2.8%.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면 2.8%고요. 3번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이니까 2.8%. 4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자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인 주택을 자 취득한 경우에서 자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에서 주택은 1, 2, 3에서 이렇게 갔었죠. 6억 이하가 되게 되면 1%, 6억 초과, 그 다음에 9억 이하가 되면 2%, 9억 초과하게 되면 3%. 그러니까 이 4번 지문은 2%이고요. 유상거래로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 그래서 5번이 3%고 나머지 2.8%,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파트를 풀어가실 때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해석 비슷하게 요구를 하는 게 30회 문제 패턴.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최소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등 또는 이제 특례조항 이런 것들은 일단은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표준세율에 관한 문제는 거의 100%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댈 수 없는 문제가 간간히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자,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거. 의미상 내가 찾아오는 게 뭐가 된다? 환상의 분분. 이런 논리 구조고요. 자, 36페이지 지문 첫 번째 박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를 한 경우, 다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 된 취득세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즉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근데 얘는 이제 합한 세율이라고 해서 트릭을 써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질문.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표준세율 빼기 2% 이렇게 할까 합한 세율에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다시 자 우리 그 환매라는 개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환매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이런 경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문제
부동산이 뭐 건물이다라고 한번 이해 편으로 해서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 이라는 사람은 자 토지 아니고요, 농지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이니까 4%의 세율,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일단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갑이 환매권 행사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상 승계 취득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자 4%에서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얘도 뭐야? 자 아까 많이 냈던 거 2% 환급을 해주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환매,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쭉 보시게 되면 결국은 개념 자체가 뭐 이전도 마찬가지고 분할,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바로 2%의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하게 될 게 교재 36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개, 지, 과 이렇게 일단 가야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지목 변경, 과점 주주의 취득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시험의 이슈. 자 그런데 이제 기억본 보니까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기억본이라고 하는 것이 자 중과 기준 세율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게 이제 간조 취득이라고 해서 바로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주주액이 나와야 되죠. 디귿번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자 앞에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2%의 세율 니은 디귿이 일단 해당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이건 앞에서 이제 상속 2.3%의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번이 약간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개, 지, 과 해서 개수로 인한 취득 중에서 개수라는 게 뜯어 고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쟁점을 삼았어요. 그래서 일단 개, 지, 과 이렇게 가야겠고요. 2번 문제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환상이 분분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결국 이제 이 문제의 대부분의 영향들을 보게 되면 환상이 분분하고요. 개지과 요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출제 기술. 해서 기업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해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기억번 이렇게 해서, 자, 대상이 되고요. 니은번 보니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몰라, 이건 몰라. 자, 디귿번 보니까요. 자, 이혼시 재산 분할 나와 있죠? 환상의 분분해서 분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리을번, 자,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유물의 분할에서 분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환상이 분분해서 여기는 분분 나와 있어서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위 이제 중과 기준 세율 2%를 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1년 초과는 임시용 건축물, 임시건축물의 취득 세율 얼마를 적용할 거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 외울 수 없고 그냥 답이 되는 몇 가지 패턴만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 형태 보셨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별골 고고 플러스 8% 등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38페이지 가면 관련 기출 문제 나와 있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눈만 버리니까 23회 때 출제가 됐었고 요즘에 패턴과는 많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뭐 틀이라고 내는 문제에 전형이 되게 될 것이고 한번 푼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확률 높은 쪽에 베팅을 하셔야 돼. 앞에 7문제가 표준세율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또는 2%인 중과 기준세율 요걸 갖고 7문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나 똑바로 잘하자.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엽기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이거 한번 본다고 해서 그거 기억나지도 않아. 그래서
기본만 가셔야겠고, 38페이지 하단부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그중 낮은 세율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큰 의미는 없는 점. 이 정도가 세율에 관한 주제. 지난 시간에 한번 체크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다시 한번 세율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안 됩니다. 꾸준히 세율에 투자를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었죠. 다시 원시 취득 2.8% 이렇게 돼 있었고요. 유상승계 취득 1, 2, 3, 4에서 주택은 1%, 2%, 3%, 6억과 9억이라는 자 것을 가지고 세 개 구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6억 이하가 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2%,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3% 이런 식의 구조가 있었고요. 아까 9억짜리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2%에 해당이 될 테고, 다음에 농지된 유상승계 취득 3%고요. 자,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아까 이제 건물 같은 거, 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의 취득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짜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이라고 하는 거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나중에 이제 저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 상속 외 원인에 따른 자 기부를 받는다, 증여를 받는다. 이때는 2.8%, 공유물 등의 분할은 2.3%, 환상의 분부는 마이너스 2%였었고요. 중과 기준세율은 개지과라고 해서 개수 면적이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증가가 있다면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세율 관련한 쟁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취득세,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쟁점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신고 납부 얘기 관련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총론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신고 납부에서 이슈가 됐던 거 가산세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죠.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사기 등이 매개가 되면 100분의 40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바로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준부동산, 회원권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동산 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민법이랑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때 취득의 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머리를 쓰는 거야.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만 안 넘겨받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그럼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잔금 지급하게 되면 어떻다?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뭘 해야 된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게 필요하죠. 요거 일단 보기 앞서서 우리 앞에서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외우셨어야 돼. 무사 대주라고 하는 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이용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사치성 재산이다. 그리고 대수선이다. 그리고 주택조합 등 운운하게 되면 이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무사대주 이렇게 했던 얘기고, 이건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라고 하는 공법 중에 주택법이라는 내용을 봐서 보다 보면 주택조합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제도는 이런 식이었었죠. 자,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텐데, 그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지어서 스스로 분양을 받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주택조합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A주택조합이라고 하는 데서 주택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A주택 조합 이름으로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아파트가 완성되면 사실상 취득했으니까 얼마? 2.8%의 자, 원시 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조합이 집을 갖고 있을 건 아니죠.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 예를 들어서 갑에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또 갑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6억 이하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바로 유상승계 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유상승계 취득이 되면 1%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3.8%의 세금 자체를 다 누가 내? 갑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죠. 주택조합에 따로 돈이 어디 있어요? 자, 조합원에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내든 말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두 번 이중과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이제 2.8% 그냥 갑이 이미 낸 것으로 본다. 그래서 2.8%만 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지문 속에 하나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답을 뽑을 만한 가치는 없는 지문이 되겠고, 자, 납세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서 만약에 땅을 산다. 그럼 제주도한테 세금을 내야 되고, 서울시에서 땅을 산다. 그럼 서울시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저런 거 있었다. 바로 지금 이제 특별시세, 광역시세라는 개념과 구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런 순서로 가는데, 자, 특별시세, 광역시세라고 하고 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특별시세, 광역시세는 원으로 가니까 특별시장한테 내야 될 것이다. 이제 도 단위로 가게 되면 투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도지사에게 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땅을 취득을 하면 제주도지사한테 돈을 내야 될 테고 취득세를,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땅을 사게 되면 서울시장한테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어찌됐든 자,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한테 내는 거니까 결국은 제주도에서 세금을 내든 또는 서울에서 세금을 내든 전국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기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중에 국세, 납세지라는 것은 바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될 것이고, 지금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이라고 해서, 자, 60일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60일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취득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에 따라서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정신이 없거든, 장례 치르고 등등등.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얘는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 뭐냐면 이게 소위 원칙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문장 형태로 출제하면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출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돼. 이건 확실히 틀린 거야. 근데 60일 내에 이렇게 출제를 안 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출제 오류라고. 이게 취득의 원인, 상속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전에 먼저 등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는 전혀 쟁점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60일에 6개월 딱 요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과론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출제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원칙과 예외 문제로 갔을 때, 자, 60일, 6개월이 절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리게 낼 수는 있어. 60일을 30일 또는 이제 6개월을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옳게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옳게 내고 싶으면 괄호넣기 문제,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60일에 6개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게 이거죠. 자, 지금 신고 납부 기한 60일에 6개월 이내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등기, 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어떻다? 바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을 합니다. 사실상 매매대금을 잔금을 치르고요. 자, 지금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자 한다. 그럼 이제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놓고
신고 납부를 안 할 수도 있거든. 세금 안 내고 등기만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그 신청서 등을 얻었다 바로 접수하는 날까지 미리 얻었다 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지 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부동산 등기법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법과는 무관하게 세법에서는 또 다르게 한 번 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얘기 나와야 되죠. 가산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00분의 10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우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 의무를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면 가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큰 쟁점 안 되고요. 요거 요즘에 잘 안 나왔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가 바로 중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세 총론 얘기할 때는 가산세 얘기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중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성질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가리켜서 중가산세라고 부르죠. 그 중에 하나가 미신고 전매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매각을 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 걸리게 되면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80% 추가해서 세금을 뜯어내겠다. 이게 중과산세.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등기 전매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있다. 갑에서 바로 병으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 그러면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취득세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누가 찔러버리거나 등등 해서 발각이 되게 되면은 원래 내야 될 취득세 그 세액의 80%를 더 가산을 해서 어떻다? 바로 취득세를 때리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중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미보존이라고 하는 거. 장부 얘기는 어디에서 한번 공부하셨냐면 저기서 공부하셨다. 사실상 취득가격 얘기할 때 뭐가 있었죠? 국외판법공검이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 그 다음에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그 외에도 공매, 마지막 검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법인 장부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인 장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삼는다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관련한 증거서류의 보존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이때는 이제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의 가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신고 전매 100분의 80이고요. 80%가 되겠고 장부 미보존은 10%.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짜증나게 돼 있어. 그래서 80에 20이면 외우기도 편하고 헷갈리지도 않는데 과거에 이제 문제 구성하는 테크닉들을 보게 되면 80도 80이지만은 이걸 갖고 80에 20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 나온 경우는 없고요. 보통 둘 중에 하나, 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부터 한 10년, 8년 전까지 이걸로 거의 도배했어요. 미신고 전매라고 해서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제는 하도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되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토시 살살 바꿔가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8년 사이에는 한 번이라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신고 납부 60일에 6개월 등기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미리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가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미신고 전매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장부 미보존하게 되면 100분의 10이라는 중가산세 더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 교재 이제 39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보니까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담한다 해서 부과한다 해서 이게요, 이제 말장난하는 질문인데 업권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낼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옳은 것을 고르시고 나머지 지문 4개를 개딱처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꼼꼼히 봐서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가 8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답이 되는 주제가 뭔지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지문이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절대 캐치낼 수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시험장 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호흡매 옆에 본문 써 있어도 이걸 왜 틀렸는지 뭐 이해를 못 하는데 시험장 가서 언젠가는 이걸 다 외워가지고 풀리라. 택tum소리입니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지문이 돼서 어떤 권리의 범죄는 업권이 뭐냐면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사회적으로 각각 문제가 되는 게 저런 거 있잖아요. 강원도 동해안 이쪽에서 그 어업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바닷속에서 뭐 조개도 잡고 등등등 그게 이제 소위 어업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스킨스쿠버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고기 못 잡습니다. 어업권이 있을 때만이 물고기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낚시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낚시는 이제 개나 소나 장비 있으면 낚시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근데 낚시 장비를 있다고 해서 낚시를 물고기를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국가 자산은 어떻다고요? 따로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허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가? 하여튼,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어업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업권이 있다고요. 그 어촌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촌계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어업권을 관습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원래 물고기 잡는 것도 우리가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대로 내 땅이라고 해서 파내서 기름 파먹을 수가 없듯이 물고기도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업권 얘기고 약간 어긋난데 그 낚시도 마찬가지 계속 이슈가 돼요. 낚시 면허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이제 입법 논의들이 한참 됐어. 근데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총대 매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투표 안 나올까봐 이게 이제 총대를 아무도 안 매죠. 낚시 같은 경우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낚시 면허 제도 도입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정치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업권이라고 하는 개념, 어업권도 다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치 않고 2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판결이 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갑을병 이렇게 나오고 이제 판례 같아서 느낌이 어려운데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에서 누구한테 갑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대장에도 등록을 안 하고 건축물 대장도 등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 등기법 등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지금 얘가, 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채권자가, 자,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되면 뭐 하겠어요? 가압류 신청해서 소송 들어올 게 빤히 보이니까 버티고 있더라. 그랬을 때 채권자가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결과적으로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나중에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것도 누가 취득했느냐라고 했을 때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취득한 자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등기 명의인이다. 다 납세 의무자. 이게 이제 그의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 사례인데, 자, 하여튼 요즘 그 자주 나왔던 주제는 아니고요. 자,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럼 누가 취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는, 자, 사실상 취득한 자, 즉 소유권 보존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등을 해서 등기 명의인이 갑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갑이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세법 등이 가끔 까다로워. 이게 세법은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좀 잡다한 법 있잖아요. 공법하고요, 민법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법 두 가지가 덩어리가 큰데 요 두 개를 완전히 짬뽕을 해가지고 삥 뜯는데, 자, 세금 받는데 적용하는 법이 바로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6개의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쭉 해보다 보니 본질적으로 가장 방대한 지식이 요구가 되는 게 세법 파트입니다. 세법 파트. 왜? 아까 주택조합 얘기 나왔었잖아요. 주택조합 얘기. 그 주택법 공법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의미상 뭐가 돼? 등기법도 알아야 돼. 또는 이제 건축법도 알아야 돼. 또는 이런 식으로 온갖 내용이 다 소화가 돼 있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 그냥 무식하게 무사대죠. 이런 것들 외우고 해서 몇 개 이렇게 찍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좀 큰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좀 심도 있는 공부. 근데 한 달만 더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유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별게 없어요. 별게 없다는 게 핵심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게 그게 좀 문제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학원 오는 것만 해도 죽을 맛이지. 눈이 막 감깁니다. 질끈 감기고 이렇게 해서 죽을 맛이야. 그래서 자다가 막 소리 질러 놀래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2번 답이 됐고요. 3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답 안 돼. 옳은 편인데 답 안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질문,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 옆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의 한 유형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과점주주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뭐야? 50% 초과해서 지분을 소유하고 다음에 사실상 그 법인을 지배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법인에서요, 부동산 등을 취득해갖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팅기네. 보니까 법인은 껍질밖에 없어. 과점주주가 다 해먹고 있어. 알맹이를 옆으로 다 빼돌려버렸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럼 법인에서 만약에 고가 시계라든가 고가 장비 이런 걸 막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과점주주가 가지고 와서 혼자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취득세라고 하는 걸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 누구한테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1번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무한 책임 사원 나와 있죠?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말 그대로야. 무한 책임 사원은 다 책임을 지는 자야. 그러니까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상법에서 무제한으로 그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무한 책임 사원이라 부릅니다. 신경 끄시고요. 어차피 이건 찍어서는 안 돼.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멘붕이 와야 돼. 뭐 개새끼 소새끼들 막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자, 2번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거는 이제 하나 알겠지. 요거는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다. 과점주주도 다
법인의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 4번 가볼까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과점 주주가 자기의 이름으로 부동산 자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우자 이름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과점 주주 외 그 사람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2차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번이 답인데요. 3번도 결국은 뭐냐면 과점 주주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번 보니까 비상장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과점 주주 아닙니다. 100분의 50 초과해야 돼요. 100분의 50까지는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요. 100분의 50을 초과해야지 다 과점 주주. 계속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과세 표준 이런 거 얘기할 때 딱 100분의 50,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과점 주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50% 초과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했을 때 이 사람을 과점 주주에서 이제 요거는 취득세에 있어서 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독특했던 문제 유형.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별 의미 없는 거 두 번째 질문.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번 나왔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 해서 나 취득자라고 하는 것 요렇게 이제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넘어가서 자,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말이 안 되지. 신고 납부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밑줄 그을 것도 없어. 몇 번 보다 보면 너무 쉬운 패턴.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하단부 60일에 6개월 바로 체크하실 거예요.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60일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 60일에 6개월 숫자만 괄호넣기면 돼요. 옆에 보시면은 8년 동안 60일 6개월 얘기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60일 6개월 얘기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다고 8년 동안 이 문제 나오기 전으로 왜냐면은 원칙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걸 내면 지랄이 돼. 그래서 굳이 내고 싶으면 제가 아까 60일을 30일 또는 90일 이렇게 이제 틀린 걸, 자,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틀리게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옳게 내는 식의 지문은 절대 안 됩니다. 6개월도 이제 9개월, 10개월 이렇게 이제 트릭들을 써서 사이드로 빼는 지문은 뽑을 수 있지만은 직접은 낼 수가 없어요. 굳이 내고 싶으면 다 이렇게 숫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왜 이런 게 답이 안 되냐면은 자, 취득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율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 물어보면 되는 거야. 굳이 여기까지 와서 숫자를 물어볼 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야. 왜? 취득세에서 1년에 자리야 3문제에서 4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 숫자만 계속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숫자들은 다 사이드 지문이 되게 된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핵심 지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페이지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아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얻었다 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0일 6개월 안 되더라도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2번 지문 이게 있었구나. 3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됐고 답이 안 되죠? 답이 안 되게 구성하죠? 2번 지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0일에 버리면 출제 오류라고 그랬어. 그래서 30에 틀리게 만들고 답이 아니게 구성한다. 3번 지문.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 구석에 통보해야 된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요. 이전 등기를 하러 왔다고. 근데 취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바로 지자체장한테 연락을 해서 세금 받으시라 라고 연락한다. 이런 식의 지문인데 밑줄 그어서도 안 되고 숫자 포인트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논의 쟁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서 얼마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고 납부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포함해서 보통 징수 돈 받으러 간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5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로 적용 대상이 됐을 때 60일 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해서 요건 이제 날짜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되지? 가산세 포함이라고 돼 있죠?
법에서는 가산세 제외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대, 고칠 것도 없고 고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모든 문제를 바라보실 때 지금 이런 식의 질문들 5번 같은 질문이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또는 3번 같은 질문 단군이 나라 만들고 처음 나온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거의 개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싶을 그럴 질문들이에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이걸 외워봤자 첫 번째 여러분 못 외운다는 게 제일 본질이고 두 번째 외웠다 한들 나올 확률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건 다 흘려보내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문제를 풀어갈 때 모를 얘기가 2개쯤 있어야지 내가 똑바로 세상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잘 모를 얘기는 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답이 되는 주제로 훈련이 돼 있다고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를 얘기가 1개, 2개가 나왔다 한들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학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 정리된 건 조금만 이제 개념 한 번만 수업 들어도 대충 혼자서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주연 이슈들 정리해놨으니까 알아서 해도 돼. 학원 안 나와도 돼.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이제 이상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다 흘려 보내셔야 돼. 그래서 어떤 주제에서 어떤 것이 답이 된다라는 걸 미리 그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지문 하나 내에 다 그냥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릴 지문. 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42페이지 드물게 답이 됐던 거. 그리고 사실 이 파트에서 제일 유력했던 문제가 바로 자 장부 미보존 10%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신고 전매 얼마 80%. 요게 출제 이슈라고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독종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답을 뽑을 때 당연히 출제위원 같으면 기승전결 제일 어려운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 미신고 전매죠. 그러면 이제 산출세계 100분의 50 틀렸죠? 100분의 80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틀리게 답을 뽑았고요. 자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점점 100분의 10입니다. 해서 옳은 표현. 해서 자 80에 20이면 얼마나 좋아? 딱 아기가 맞는 느낌. 그래서 저는 시험에 80 내면서 또 20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던 적도 있습니다. 80에 20 아니라 80에 10이 되게 된다. 그 정도고요. 3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상황친다고 해서 이게 알면서도 매번 당해요. 100분의 20 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와다 해서 80에 10이라고 하는 거. 다시 미신고 전매라고 하는 것은 80%,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미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10% 요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이어서 등록 면허세 설명드리겠습니다.